자, 그래서 원웨이 기압에는 사실과 착시가 있대요. 여기서 사실은 뭐냐면 볼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스윙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고, 착시도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 것 같잖아요, 처음에 느낌은. 근데 사실상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또 우리가 앞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계속 지키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왼쪽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열려줘야지 앞에 있는 라인을 지킬 수 있는데, 여기서 막혀버려도 또 안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직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이 생각 자체가 모든 스윙을 만든다는 게 이제 골핑 머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. 자, 여기서 요 그림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보죠. 아까 봤던 그림하고 동일하죠.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어떻게 지나가냐면 요 녹색 선이 임팩트 플레인 라인, 그 다음에 요 바닥에 있는 게 로 포인트죠. 그럼 클럽 헤드는 항상 여기서 여기로 진행하니까 인투 아웃 스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. 그러면 착시가 생기는 거잖아요.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착시. 이 착시를 없앨 수도 있잖아요.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? 이 착시가 나오는 이유, 클럽 헤드 이 서클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착시가 나오는 거겠죠. 이 착시를 없애려면 골프 클럽의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이렇게 바꾸면 돼요. 그러면은 여기서 맞고 여기로 내려가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왜 이렇게 안 만들었을까요? 지금까지 골프가 엄청난 필요한 발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바뀌지 않았잖아요.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. 클럽을 이렇게 만든다고 지금 우리가 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? 스윙하기 상당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. 이 사실은. 요 관점에서 보면 로 포인트는 지면 아래에 있잖아요. 자, 이 똑같은 그림을 제가 돌려볼게요. 자, 똑같은 그림이에요. 자, 그럼 로 포인트가 지면 아래에 있던 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? 약간 바깥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? 항상 클럽 헤드는 공이 맞고 조금 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인투 아웃 스윙이에요. 아마추어 분들이 인투 아웃 스윙 하면 대부분 믹스하는 게 뭐냐면 1시나 2시로 공을 던지라고 하잖아요. 공이 맞고 나서 클럽 헤드가 다시 서클로 움직이려면 로 포인트를 지난 다음에 다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,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인투 아웃 1시나 2시로 던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샤프트 연장선이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벗어나는 순간 이거는 클럽 페이스 값이 너무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냐면 악성 훅 같은 구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요 클럽 헤드가 임팩트 플레인에서 약간 밖에 있는 로 포인트로 진행하는 요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, 다시 클럽 헤드는 이 서클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각도가 생기겠죠. 그게 이거예요. 자,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걸 설명을 했잖아요. 여기서 보이는 게 뭐가 보이시나요? 직선이 있고 원이 있잖아요. 이게 뭐냐는 거예요. 제가 이걸 뭘로 설명했을까요? 기압 아닐까요? 이게 기압. 이 그림을 처음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죠.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요 나무 스틱이 임팩트 플레인 라인이고 약간 밖에 있는 요 선이 로 포인트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얘는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가겠죠. 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만 계속 유지하면 어느 정도 여기서 이 끝이 쟤를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요. 이게 들어올 때도 보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요 나무 스틱이 이렇게 쭉 무한대로 있다고 치면 요 스틱이 여기부터 계속 가르치고 들어요. 이 끝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연스럽게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제가 이걸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제 생각은 뭐냐면 직선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느 정도 로 포인트를 지나고 나서 얘를 또 이제 계속 직선으로 유지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그렇죠. 근데 이거를 제일 이해를 못하죠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레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 직후방으로 30cm를 똑바로 빼라는 거예요. 정말로 직선 30cm를 똑바로 빼려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? 이렇게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. 클럽을. 여기 30cm 똑바로 빼면은 이 스윙 플레인이 의도치 않게 어떻게 바뀌냐면 밖에서 안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자꾸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아마추어 80% 이상이 슬라이스를 극복 못하고 사망한다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착시를 좀 이해를 하면, 자, 처음에는 되게 어렵겠죠. 오른쪽은 공포의 대상이잖아요.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공이 맞아서 한두 개 정도 공이 똑바로 가는 거를 경험을 하면, 그때부터는 그 아마추어는 어떻게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하냐면 똑바로 치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으로 스윙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.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도 나올 수도 있고, 이게 골핑 머신에서 제시하는 그 그림일 수도 있어요. 되게 복잡하죠. 자, 여기서 저 빨간색 서클은 뭘 의미할까요? 여기서 얘는 클럽 헤드 움직임. 요거는 직선을 계속 유지하자는 거예요.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이 이렇게 직선하면 로 포인트에서 다시 맞고 이렇게 들어오고. 이게 벤도일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골핑 머신을 한 장의 그림으로 잘 설명을 한 거거든요. 그 점점점이 이제 클럽이 절로 다녀야 된다, 약간. 그렇죠. 기울어진 경사면의 앵글이래요. 요게 베이직이래요. 얘는 총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.
외국 교수가들은 이런 개념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자, 클럽 패스를 뭐 스윙들에서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. 그럼 저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공이 맞겠죠. 그 다음엔 다시 또 안으로 들어오고, 그러면 저기 있는 스윙 디렉션 점선이 이제 임팩트 플레인 라인일 수도 있고, 빨간색 점선이 또 있죠. 저게 로 포인트일 수도 있고. 저 사실은 바뀌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인투 인이나 인투 아웃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개념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그림은 뭐냐면 스틱 앤 틸트에서 뭔가 스윙의 움직임, 스윙 궤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요 선이 플레인 라인이에요. 요 빨간색 스틱이. 근데 클럽 헤드가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 들어오면서 임팩트가 맞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게 앵글 오브 어프로치. 여기서 맞고 요 선이 뭐냐면 로 포인트. 그래서 로 포인트를 지나고 나서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죠. 안쪽에 있는 노란 스틱은 손 라인. 아, 손 라인. 맞아요. 손도 어떻게 보면 똑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보면 스틱 앤 틸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손이 더 안에 있을수록 더 안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있고, 손이 조금 더 밖에 있으면 밖에 있을수록 약간 직선에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배노간의 스윙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, 배노간은 손의 위치가 상당히 가깝잖아요. 그래서 저 라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안으로 들어가고 되게 플랫해져야 돼요, 스윙이. 이렇게 들어오겠죠. 배노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가고. 여기서도 얘기를 하네요. 플레인 앵글 나오네요. 그러니까 클럽이 저 노란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업라이트한 웨지일 수도 있고, 저 검정선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버일 수도 있고. 근데 이것도 우리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지만, 나중 되면 이게 되게 복잡하기보다도, 그러니까 로 포인트 위치와 플레인 앵글의 변화에 따라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 로 포인트 가까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웨지 같은 경우는 볼이 로 포인트보다는 뒤에 있지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상쇄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, 라이 앵글이 업라이트하기 때문에 또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상쇄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 이해를 해야지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빨리빨리 캐치하기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사람이 가르시아인데 가르시아가 저런 걸 생각하고 했을까요? 가르시아는 저런 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. 그냥 자연스럽게 스윙에서 결과가 좋을 때를 결과를 놓고 이렇게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.